이거를 메타버스를 정의하는 방법과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로는 무제한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일들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거죠. 내 노동력을 대가로 지불받고 약간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국내의 관점에서 보자면 반도체에도 필수적으로 발전을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클라우드가 발전을 해야 되는 거고, 뭐 미국에도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 ETF가 네네, 상장을 맞아요. 했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국내 메타버스 ETF들의 수익률이 조금 눈에 띄는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그 다음 준비해 주신 게 메타버스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는 지금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미국도 그렇고 해외 증시에서 워낙 핫한 종목이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근데 메타버스 하면은 이거 예전에 얘기했던 가상현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시점에 와서 왜 메타버스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포장이 돼서 나오는 거냐, 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메타버스를 정의하는 방법과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걸 정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왜냐면 이게 딱 손에 잡히지가 않잖아요. 저는 생각을 했던 건 지금 인터뷰를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많이 하는 분의 정의를 한번 보자. 가장 오랫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던 분, 매튜 볼이라는 분이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글을 쓰신 게 2018년 막 이때부터 글을 쓰셨어요. 이분이 뭐 하는 분이에요? 벤처 투자가입니다. 네, 이게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면 거기서부터 어떤 분야의 성장이 일어날까,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이렇게 착착착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의를 좀 말씀드리면 7가지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무제한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가상현실과 약간 다른 그 지점이긴 한데, 멈추고 끝내고 재부팅하고 다시 들어가고 로그아웃하고 이런 것들이 없는, 이게 첫 번째가 이제 계속 무제한으로 이어지는 거죠. 저희 현실 세계는 오케이, 나 오늘 끝 이러면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느낌에서 이제 현실과 똑같이 무제한으로 이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일들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레깅 타임이 나오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하건 이거 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레깅 타임이 없는 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완벽한 경제 활동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럼 메타버스에서도 이제 지폐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통용이 되고, 내 노동력을 대가로 지불받고 약간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경험이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데,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인셉션 되게 많이 생각했었어요. 네. 내가 현실에 팽이 마장을 돌리면서 끝나는데, 꿈인지 현실인지 내가 꿈인지 현실인지 가상인지 현실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약간 현실을 넘나드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양한 데이터가 네트워크별로 상호 교환이 돼야 되는데, 그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있죠. 되게 유명하죠. 네, 총을 꾸밀 때 건스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건스킨을 페이스북에서 사서 여기 입히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랑 이 네트워크 간에서 상호 교류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수많은 컨텐츠를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가 돼야 된다. 제작하고 유저들이 운용하고 그거를 소비하고 이런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메타버스에 뭐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 안에서는 이제 어떠한 산업이 주목을 받고 어떠한 산업들이 있을까,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메타버스 안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업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를 7가지 골랐는데, 그게 다 산업에 연결되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하드웨어적으로 이게 돼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오큘러스 퀘스트도 하드웨어고 핸드폰도 하드웨어고,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기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컴퓨트, 네트워킹, 버추얼 플랫폼, 인터체인지 툴스 앤 스탠더드스, 페이먼트 서비스, 컨텐트, 애셋, 아이덴티티 서비스까지 총 7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유튜브 채널인데.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국내파인데 제가 이제 네.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네.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컴퓨팅 컴포넌트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뭐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클라우드 솔루션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거를 썼어요. 근데 이 데이터 레깅 타임이 생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솔루션스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게이밍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네네. 게이밍 플랫폼이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거기서 돈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안에서 3D여야지 현실 세계와 차이가 없겠죠? 네. 네, 그래픽적으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을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엔비디아, 아니면은 게임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제공하는 유니티 같은 회사들이 거기서 등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데이터 센터도 중요합니다. 메타버스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도 많이 발전해야 되고 성장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같이 성장을 해야 이제 진정한 메타버스 구현이 되는 거죠. 이제 국내의 관점에서 보자면 반도체에도 필수적으로 발전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들어갈 거고, 왜냐면 오큘러스 퀘스트도 반도체 칩이 다 들어가요. 뭐 첫 번째로 저희가 들어갈 때 하드웨어적으로 생각했을 때 반도체 같은 것들이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클라우드가 발전을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 입장을 했을 때 3D 그래픽 같은 게 현실과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픽을 만드는 회사들이 중요하다. AI 클라우드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만 더. 그리고 거기서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가장 편하게 소비하기 쉬운 것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명품이나 아니 소비재, 네, 소비재 혹은 엔터테인먼트 이런 애들이 소비하기가 쉽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막 뭔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뭐를 빌드업할 필요도 없고 그냥 너무나 명확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같이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뭐 게임도 있고 뭐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조금 주목할 만하다고 하는 산업 분야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주목해야 돼요? 메타버스를 실질적으로 보면은 게임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상현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는데 그걸 구현시키기 위해서 3D, 뭐 AI, 뭐 컴퓨팅이라던가 3D 그래픽이라던가 저는 이 부분을 얼마나 현실감 있게, 현장감 넘치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뒷단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 아니면 하드웨어를 메타버스 전용으로 만드는 회사들, 약간 이런 회사들을 조금 관심 가지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클라우드가 사실은 관심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메타버스가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려면 엣지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구축이 돼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아마존이나 MS나 그런 애들은 엣지 클라우드를 하고 있긴,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가장 엣지 클라우드의 대표적인 회사는 페스트리라는 회사입니다. 네, 미국에 있는 종목이고. 알겠습니다. 잘 메모했죠. 이제 메타버스 테마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할 때 좀 한 가지 드는 좀 뭐 우려나 의문점이, 이게 과연 실체가 있는 테마인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에서 지금 메타버스 테마로만 엮이면 당장 뭐 실적이 엄청 나오는 회사가 아닌데도 막 주가가 급등하니까 메타버스로 분류가 되는 기업들 중에서 옥석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매니저님이 보시는 기준이나 이런 기업이면 좀 투자할 만하다라고 보는 어떤 포인트나 기준 같은 게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저희가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야에 만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러면은 다양한 기업들의 이제 좀 이렇게 분배? 를 해놓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뭐가 될지 모르니까. 옥석 가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이런 거는 뭐 실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주가 변동성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테마랑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테마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올 건데, 그 시점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ETF 쪽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네. ETF로 투자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ETF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사실 그거 얘기하러 온 건데, 그죠? 그러니까요. 다른 얘기만 실컷 하고, 그죠? 우영사 매니저님 모시고 이렇게 이상한 얘기만 좀 자꾸 물어봤는데, 뭐 미국에도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 ETF가 네네, 상장을 맞아요. 했고, 또 우리나라에도 한꺼번에 한 4가지 종류 정도가 동시 상장을 했잖아요. 좀 어떤 종류의 ETF들이고 좀 각각의 특징이나 장단점이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선 글로벌적으로는 지금 6월 달에 맨 처음, 전 세계 처음으로 메타버스 ETF가 출시됐죠. 라운드힐에서 출시를 했는데 메타라는 히커를 갖고 있는 거고, 그거는 글로벌에 투자합니다. 그 ETF에는 뭐 텐센트, 뭐 이런 회사들이 다들, 엔비디아, 뭐 오토데스크,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회사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글로벌적으로 운용을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어 있고 패시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 국내에는 총 4가지 상품이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데, 타이거 FM
메타버스 ETF, 그다음에 KB스타 아이솔렉트 메타버스 ETF, 하나로 FNK 메타버스 MZ ETF, 그다음에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ETF입니다. 이게 패시브도 있고 액티브도 있는데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사실 작고 그다음에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으면 그 종목이 같이 비중이 올라오면서 그 전체 ETF도 같이 오릅니다. 근데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종목 피킹을 만약에 정말 잘한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아웃퍼폼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패시브 대비해서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죠.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텐센트를 좀 네. 비중을 높게 가지고 있었어가지고 네. 그렇게 막 좋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국내 메타버스 ETF들의 수익률이 조금 눈에 띄는 상황인 것 같고 방금 언급하신 메타 ETF가 뭐 중국의 기술주 이슈 때문에 조금 주가가 부진하다고 하면 이 이슈만 해소가 되면 앞으로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한데 텐센트가 지분을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에픽게임의 지분을 40% 가지고 있어요. 텐센트가. 그래서 당연히 메타버스 관련돼 가지고 수혜 주기는 하지만 중국 정부의 아성을 이기느냐 마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러면 이제 국내의 메타버스 관련 ETF들을 제가 좀 봤는데 보니까 그 국내 엔터사들, 그러니까 뭐 JYP, 뭐 YG, 하이브 이런 엔터사들 비중이 다들 굉장히 높더라고 공통적으로. 근데 뭐 아까 말씀해주신 거에 따르면 엔터사들은 메타버스 관련 테마가 아닌 것 같은데 국내 ETF들은 왜 이렇게 엔터사들을 많이 담고 있는 거예요? 유저 제너레이드 컨텐츠를 가장 많이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가장 거기서 쉽게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살 수 있는 소비재, 뭐 구찌 신발이나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 있잖아요. 그거랑 해서 거기서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들이 팬 사인회, 그 다음에 거기서 콘서트 열기, 약간 이런 그 다음에 음악 소비하기, 뭐 엔터테인먼트를 소비하는 것들이 가장 손쉽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거고. 애초에 우리나라 엔터사가 메타버스 관련돼 가지고 사업을 많이 영위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에스파도 메타버스 기업이잖아요. 아니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8인조라면서요? 네, 8인조잖아요.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수정 매니저님 모시고 디톡스 라이프 그리고 메타버스 테마와 관련한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